옛 고즈넉한 산골 마을, 청명한 물줄기가 흐르는 개울가에 한선비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성품이 곱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돌이라는 사냥개였습니다. 이 개는 선비가 어린 시절 차가운 개울가 근처에서 홀로 버려져 굶주림에 떨던 아기 강아지였을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선비는 연약한 강아지를 정성껏 품어안고 집으로 돌아와 죽지 않도록 밤새워 젖과 죽을 먹이며 돌보았습니다. 선비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강아지는 건강하게 자랐고 그때부터 선비의 그림자가 되어 단 한순간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이 개가 금쪽같이 소중하고 평생 금석처럼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금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금돌의 영특함을 칭송하여 충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돌은 주인을 닮아 영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비가 서책을 읽으면 조용히 발밑에 엎드려 있었고 선비의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주인의 기쁨과 슬픔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충견은 단순한 짐승이 아닌 선비의 영혼을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선비가 혼이 나여 아내를 맞이했을 때도 충견의 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충견은 아내를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고 집 안팎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식구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항상 평화롭고 정다웠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마음에 다시 학문의 불꽃이 타오르자 그는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 홀로 서울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별의 날이 밝았을 때 선비는 아내에게 절절한 당부를 남긴 후 금돌을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내 오랜 벗이여, 부디 이 집을 잘 지켜다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곧 이 집의 기둥이니라. 금돌은 선비의 소매자락을 물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먼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애처로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주인과 헤어지는 그 순간 금돌은 이미 앞으로 닥칠 긴 고난을 예감하는 듯 하였습니다. 서울로 떠난 선비는 처음에는 강한 의지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에 낙방하자 꿈은 점차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가슴에 품고 온 노잣돈이 바닥나자 허름한 골목의 셋방에서 밥벌이와 공부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름 아낀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내와 금돌에게 떳떳한 주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만은 꼭 급제하여 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해. 하지만 고향집의 사정은 선비의 간절한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처음 몇 해 동안은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매일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기약 없이 돌아오지 않자 그 간절함은 점차 깊은 외로움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메마른 원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짐과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아내는 종종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텐가? 과거가 밥을 먹여주나?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은 끝이 없는가? 그때 이웃 마을의 젊고 건장한 사내가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사내는 짐을 들어주는 척하며 아내의 소매를 스쳤고 밤에는 담장 너머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개 서방님께서는 언제 돌아오신답니까? 이리꽃 같은 분을 홀로 두시다니. 너무 야속한 일이 아닙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날 밤 시부모가 깊이 잠든 후 아내는 결국 외로움과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신의를 짓밟은 채 은밀한 눈빛으로 이웃 사내를 집안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이 모든 걸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바로 충견 금돌이었습니다. 금돌은 낯선 사내의 채취와 아내에게서 나는 죄의 불안함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금돌은 주인에게 닥쳐온 재앙을 막으려는 듯 목줄이 끊어지도록 마당에서 광기 어린 목소리로 지저댔습니다. 충견은 낯선 사내가 들어선 곳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비밀이 온 동네에 퍼질까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부엌에서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와 금돌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 흉측한 짐승. 내가 뭘 안다고 이리 지저대.
감히 내 방에 드는 손님에게 지져? 닥치지 못해? 당장 저 구석으로 가 죽어! 아내는 금돌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금돌은 고통 속에서도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닥칠 화근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아내는 금돌에게 밥을 주지 않고 매일같이 구타했으며 금돌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오직 주인을 향한 마지막 충성심으로 그 모진 학대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한편 선비는 세 번째 과거마저 실패하자 모든 희망을 잃고 강가에 섰습니다. 금돌아, 미안하다. 내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삶을 끝내려던 순간 선비는 고향집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릴 금돌의 맑고 충성스러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금돌과의 깊은 유대와 약속, 그리고 금돌의 헌신적인 기다림마저 모두 헛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다. 마지막 한 번이다. 네 번째 시험이 나의 마지막이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아내와 금돌의 굳은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선비는 생사를 건 맹세를 하고 네 번째 과거를 향한 처절한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맹세가 그를 살게 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마침내 선비가 과거의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금이환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부모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져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선비는 고향집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환영과 감격의 눈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고향집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선비를 맞이한 것은 금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금돌의 모습에 경악하였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새롭고 오래된 구타의 상처들. 그 처참한 모습은 선비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금돌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선비를 향해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너에게 이리 심한 짓을 했단 말인가? 어찌 이리 야위었느냐? 선비는 금돌을 끌어안았지만 금돌은 주인의 품에 기대어 온몸의 상처와 함께 아내에 대한 경고를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불안과 초조함에 질린 표정의 아내가 마루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아, 아닙니다. 그저 이웃집 짐승들과 싸워서. 그렇소? 근데 아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그게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아내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남편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폈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는 법이며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남편까지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바에야 그 길밖에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마루에 진수성찬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아내처럼 남편에게 이 음식 저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 얹어주며 그의 경계를 풀려 했습니다. 그때 온몸의 구타의 상처를 아는 충견 금돌은 마루 밑 마당에 앉아 주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도끼 눈을 뜨고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저 녀석이 당신과 내가 다정하게 식사를 하니 질투가 나는가 보군. 저렇게 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야.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음식이나 드세요. 나중에 남은 밥이나 조금 주죠. 뭐, 아내는 반찬 가운데 가장 먹음직스러운 생선 구이에 극약을 넣어두고는 남편이 그것을 먹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생선 좀 드셔보세요. 제가 서방님 오시면 드리려고 아껴두었다가 오늘 광에서 처음으로 꺼내 구운 거예요. 아내는 젓가락으로 살점을 한 점 떼어내 남편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선비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금돌이 번개같이 마루로 뛰어오르며 아내의 팔목을 맹렬하게 물어버렸습니다. 주인을 향한 독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이 미친놈의 개가! 아내는 다른 손으로 금돌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더욱 성이 난 금돌은 아내의 목을 물어버렸습니다. 아!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 아내는 그 자리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오냐 오냐 해주면서 키워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선비는 충격과 분노에 차 마루로 내려가 절구공이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충견을 내려칠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절구공이를 휘두르기도 전에 금돌은 이미 밥상 위에 독이 든 생선을 덥석 물어 한 입 베어 먹고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선비는 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금돌이 생선을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는 것을 본 선비는 그제야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금돌아. 선비는 눈물을 흘렸지만 말 못하는 그 가엾고 충성스러운 짐승의 몸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선비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금돌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충견비를 세워 그 고귀한 희생과 영원한 우정을 기렸다고 전해집니다.